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삶의 활력이었죠. 전화기만 울려도 반가웠고 점심 약속만 있어도 하루가 즐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함께 웃던 얼굴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많이 외로웠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남은 걸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밀려왔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나 자신이 없어서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나를 챙기기 시작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오후, 따뜻한 햇살,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예전에 어떤 모임보다 따뜻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60대 이후 친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비결. 이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실천하고 경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 자주 찾아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서로 댓글로 소통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보시죠. 저도 한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줄 알았습니다. 말없이 보내는 시간이 괴롭기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 속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먼저 5가지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세요. 처음엔 적막하지만 조용함 속에도 평온이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림보다 오늘의 나를 먼저 챙기세요. 셋째, 취미는 마음을 살리는 친구입니다. 작은 배움이 외로움을 밀어냅니다. 넷째,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사세요. 남과 비교할수록 내 평화는 멀어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3가지 고마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여서 더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나와 친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당신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방 안이나 커피숍에 가면 꼭 어김없이 혼자라는 녀석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이 녀석을 억지로 따돌리거나 쫓아내려 하면 더 외롭습니다. 찾아왔으면 그냥 옆자리에 앉히고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적막이 무서웠습니다. 말소리 하나 없는 카페에 앉아 있으면 괜히 쓸쓸해지고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 용기 내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점심이나 같이 할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 미안. 오늘은 배우는 날이라 학원 가야 돼. 또 다른 친구는 오늘은 교회 모임 있어서 못 나가. 1명, 2명 연락해 봤지만 전부 나름의 삶으로 바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유롭고 심심한데 내가 너무 한가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비참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걷는 제 그림자가 너무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선물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옆집 사시는 69세 이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일부러 음악을 틀어. 재즈도 좋고 클래식도 좋아. 가만히 앉아 커피 한 잔 하면 그게 행복이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다음 날 아침 저도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지난날의 화려함에 쓸쓸하고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내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힘들었구나. 그걸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회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바쁠 땐 몰랐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전 사진도 꺼내보고 이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혼자라고 해서 비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뜨거운 물을 끓이고 좋아하는 머그잔에 커피를 붓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제 하루의 표정을 바꿔줍니다. 사람들 무리에 섞이지 않고 혼자 조용히 걷는 그 시간이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더군요. 아, 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생긴 순간이었죠. 외로움은 결국 스스로와 멀어졌을 때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누가 날 떠올려 주길 은근히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저 자신에게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시작한 건 이젠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나를 먼저 챙기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자입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왜 나만 잊혀졌나 싶었죠. 먼저 친구에게 아무 목적 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지더군요.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건가? 생각도 되고요. 기다리다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고 마음은 더 쓸쓸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느꼈습니다. 왜 나는 나를 안 챙기고 있었지? 남만 바라보다 내 마음은 늘 비었습니다. 그때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뭘 먹고 싶을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 작은 질문이 삶을 바꿨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달라졌어요. 전엔 대충 때우듯 먹었지만 지금은 상 차리듯 정성껏 챙깁니다.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비 오는 오후 아무 약속도 없던 날, 괜히 우울했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나를 초대하자. 따뜻한 국 끓이고 좋아하는 반찬 꺼내 차려보니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이 날 챙겨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길 수 있을 때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는구나. 기다리다 지치지 마세요. 누군가의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사실 예전엔 그런 말이 참 서운했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왜 혼자 지내세요? 그 말 듣고 속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결국 나였구나.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그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지더군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 줄까? 저는 그 질문 하나로 많은 밤을 덜 외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위로가 될 수 있도록요. 기다림을 내려놓고 나를 챙기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친구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취미였습니다. 제가 예전엔요, 취미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그냥 조용히 살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무언가 마음을 붙잡을 게 정말 필요하더군요. 하루가 너무 길고 저녁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텅 빈 마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초급 수채화 강좌를 한다는 작은 안내지를 보게 됐어요.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좀 심심해서 한번 가나 보자 하고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용한 교실 안에서 하얀 종이에 연필을 대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집중되더라고요. 나뭇잎 하나 그리면서 세상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손끝에 물감이 닿을 때 그 촉감이 괜히 위로가 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엔 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그림을 그리면서 제 마음이 한결 말랑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 각지게 느껴지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속이 든든해졌어요. 그림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요즘은 그림 말고도 작은 취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매일 일기처럼 마음을 적는 습관이에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람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루를 글로 정리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그 말 한 줄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취미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뜨개질, 산책, 나물 다듬기, 라디오 듣기.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는 노후의 힘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하루가 지루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즐거워할 작은 친구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가 깃들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채워지니 이제는 마음속 빈틈도 덜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평온함은 다른 데 있더군요.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넷째입니다. 하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TV에 누군가 손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 손주는 매주 와요. 아침마다 전화도 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히던지요. 갑자기 내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아무도 안 찾아오나? 나는 왜 일이 뒤처진 느낌이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 것, 나는 내 인생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 좋은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이 시간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있어야만,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교를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게 감사해지기 시작하죠. 복지관에서 만난 80세 박 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옆집은 손주가 매일 오고 나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래도 괜찮아. 난 손주 기다리느라 하루를 버리지 않거든. 그 말이 저에겐 잊히질 않았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기준 삼고 살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요즘은요, 다른 사람을 잘 안 봅니다. 누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디 갔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대신 저는 오늘의 나에게 집중합니다. 어제보다 덜 피곤한가? 오늘도 혼자 밥 잘 챙겨 먹었는가? 이런 게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는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는 걸요. 남이 뭘 하든 나는 나답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게 진짜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 아닐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삶이 더 커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고개 한번 돌려 당신 안의 평화를 바라보세요. 이미 당신 곁엔 조용한 행복이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니 내 삶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고맙다고 느끼는 순간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노후의 진짜 복이 됐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은 외로움을 이깁니다. 사실 감사라는 말, 예전엔 너무 뻔하게 들렸어요. 나이 들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말이요, 말은 쉬운데 막상 마음이 허하면 잘 안 되더군요. 그런데요, 하루는 문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왼쪽 무릎이 평소보다 덜 아픈 거예요. 늘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찡그렸는데 그날은 괜찮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참 고맙다 싶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날 하루는 기분이 참 달랐어요. 마음에 잔잔한 미소가 퍼지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세 가지를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밥맛이 참 괜찮았네. 시장 가는 길에 꽃이 예뻤다. 종일 전화 하나 없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종이에 써본 적도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쌓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감사는 마음의 체온을 지켜주는 담요 같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덜 춥고 쓸쓸해도 금방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얼굴이 환해졌냐? 그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고마운 게 많아지니까 속이 덜텅 비어. 그러니 표정도 달라지지 않겠냐? 그 친구도 그날 이후로 감사 일기 쓰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혼자 살면 불평이 먼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다들 나를 잊었지?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고마운 걸 찾으려 애써 봅니다. 눈이 덜 침침한 날, 날씨가 맑은 날,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감사는 외로움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불만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더군요. 혹시 오늘도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움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햇살 하나 들어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세요. 정막이 무섭던 시간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나를 돌보는 여유가 됩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안에 위로가 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나를 먼저 챙기세요. 누구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하루를 버리기보다 오늘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걸 묻고 내 손으로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게 진짜 평안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셋째, 취미는 마음을 살리는 친구입니다. 손에 붓을 잡고 흙을 만지고 라디오를 들으며 글을 쓰는 순간들, 외로움은 줄고 삶엔 작은 웃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두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 대신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면 마음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은 외로움을 이깁니다. 오늘 덜 아픈 무릎, 따뜻한 햇살, 밥 한 끼 잘 먹은 것, 그 사소한 고마움이 내 마음의 체온을 지켜주더군요. 살다 보면 사람은 줄어들고 침묵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따뜻한 삶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렇게 충분히 괜찮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어쩌면 혼자 조용한 집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고 누구의 연락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지켜내고 있는 참 단단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이 방송이
그런 당신에게 조용한 친구가 되어 오늘 하루만큼은 덜 외롭고 덜 쓸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5가지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에 작은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닌 내가 나에게 주는 다정한 하루, 그 하루가 모여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당신 삶을 작게 보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소통은 서로 위로가 될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